한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DFS 코리아를 더욱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잘 키우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법원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DFS 코리아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첫 해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3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10% 성장이었습니다. 한 대표님, 올해 실적이 역대 최고입니다. 박 부회장님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의 리더십이 훌륭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대표님을 따릅니다. 과찬이십니다. 실제로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대표님, 직원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도 92%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특히 대표님의 리더십 항목에서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에 신경 쓰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복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재택근무 허용,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대표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딸 예린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강남의 좋은 국제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미술대회에서 금상 받았어. 어느 날 예린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예린이 대단한데? 저는 예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 내 그림이 제일 잘 그렸대. 그래? 어떤 그림 그렸는데? 가족 그림이야. 엄마랑 나랑 할아버지. 셋이서 손잡고 있는 거. 예린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예린아. 정말 잘 그렸어. 고마워, 엄마. 그리고 다음 달에 전국 대회 나간대. 우와, 축하해. 예린이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억지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아빠는 언제 볼 수 있어? 어느 날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린아, 아빠는 지금 좀 바쁘셔. 알아. 엄마가 아빠랑 헤어진 거 알아. 친구들한테 들었어. 미안해, 예린아.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쁜 짓 했다는 것도 알아. 엄마 돈 훔쳐갔다며? 예린이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바쁘시대. 할머니 안 보고 싶어. 할머니 무서워. 예린이는 시어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린이한테도 차갑게 대했으니까요. 괜찮아. 이제 안 봐도 돼. 정말? 다행이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한진우 장학재단.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한 대표님, 올해 장학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재단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는 1000명으로 늘립시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 재산으로 100억 원 더 출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부모 잘못으로 고통받으면 안 됩니다. 제 인생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이 되어서 전담 매니저가 붙었습니다. 한 대표님, 이번 시즌 신상품 나왔습니다. 보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에르메스 매장이었습니다. 고급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한수진 아니야?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의 친구들이었습니다. 3명이서 함께 쇼핑 중이었습니다. 골프 치러 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맞네. 한수진이잖아. 그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그 2조 원 상속녀래. 진짜 대단하더라. 장옥분이 그 며느리 얼마나 괴롭혔는데. 에르메스 가방도 며느리 카드로 몇 개나 샀다며. 자업자득이지 뭐. 옥분이 지금 쪽방에 산다더라. 뇌졸중까지 왔대. 정말? 그렇게까지? 에휴, 사람이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들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매니저가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대표님, 이 버킨백 어떠세요? 이번 시즌 한정판입니다. 아름다운 가방이었습니다. 크로커다일 가죽에 금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사려다 못 산 바로 그 가격대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구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4,500만 원짜리를 그냥 사? 역시 차원이 다르네. 우리는 100개 모아도 못 사는 거를. 저는 우아하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제 카드로요. 제 돈으로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배송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오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나 기억나? 초등학교 동창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다.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너 완전 대박 났더라. 뉴스에서 봤어. DFS 코리아 대표잖아. 응. 그렇게 됐어. 축하해. 근데 남편이랑 이혼했다며? 신문에 났더라. 응. 잘된 일이야. 그래, 너한테 안 어울리는 인간이었어. 처음 결혼식 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거든. 눈빛이 좀 그랬어.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멋있어. 혼자 아이 키우면서 회사 경영하고. 존경스러워. 고마워. 근데 혼자 아니야.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특히 재벌 회사 경영은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거잖아. 처음엔 어려웠어. 근데 아버지 생각하면 힘이 나.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마워, 미영아. 미영이와 헤어지고 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박 부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우리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정말요? 축하합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투명 경영 부분에서요.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남편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횡령죄로 2년형을 받았는데 모범수로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된 겁니다. 박 부회장님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조태양 씨가 어제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만나실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출소 후 남편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과자에다 횡령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니까요. 이력서를 내도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방침상 전과자는 채용이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절 통보만 수십 통 받았습니다. 박연희는 남편이 감옥에 가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출소 후 전화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SNS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유부남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는 쪽방으로 갔습니다. 좁은 방 하나,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잘 못 썼습니다. 엄마. 남편이 불렀습니다. 태양아.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모시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며칠 후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태양이야. 한 번만 만나줘.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조태양이라는 사람이 대표님 찾습니다. 출입 불가 처리하세요. 앞으로도 계속요. 알겠습니다. 남편은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냉혹하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익명으로요. 박 부회장님, 이 돈을 조태양 씨한테 전달해 주세요. 익명으로요.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왜 그 사람을 도우십니까? 박 부회장님이 의아해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예린이 아빠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치료비도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면 제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박 부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대인배이십니다. 진우 형님도 그러셨습니다. 원수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분이었죠.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을 받은 남편은 누가 보내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시어머니 치료비를 냈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엄마, 병원 가셔야죠. 재활치료 받으셔야 해요. 돈이 어디 있니? 치료비가. 괜찮아요. 돈 생겼어요. 어디서? 모르는 분이 도와주세요. 남편도 누군지 짐작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저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었고 남편은 시어머니 진료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지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에 잘생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예린이는 잘 지내? 네, 잘 지냅니다. 행복하게요. 볼 수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린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알았어. 그럴 자격도 없지. 나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매달 돈 보내주는 거 수진이 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엄마 치료받고 있어. 조태양 씨. 응?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충분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저를 그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DFS 코리아는 업계 1위를 유지했고 저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1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린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미술의 재능이 뛰어나서 예술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엄마, 나 파리 유학 가고 싶어. 어느 날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파리에서 뭐 하고 싶은데? 미술 공부하고 싶어.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싶고 에꼴대 보자르에서 공부하고 싶어. 좋아. 엄마가 알아볼게. 내 꿈을 펼쳐봐.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야. 예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청명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국화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직원들도 행복해하고 회사도 성장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예린이도 잘 크고 있어요. 아버지 손녀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미술에 재능이 있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산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 대표님. 돌아보니 박 부회장님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도 진우 형님 산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형님 기일이 다음 주라서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대표님,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진우 형님이 지금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니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희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30층짜리 건물. 유리로 만들어진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대회 1등 했어. 상금 100만 원 받았어. 예린이었습니다. 우와, 축하해. 저녁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사랑해. 저도 답장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5년.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수진이었습니다. DFS 코리아의 대표이자 예린이의 엄마이자 한진우 회장의 딸이자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제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저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간 참고 견뎠던 나약한 제 모습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차가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DFS KUREA. 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30층. 대표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후 3시에 이사회 미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대표님.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